또 하나는 성장은 투자자하고 같이 가고 사실은 투자가 성장을 이거 돈이 파일이 안 되는데요? 예,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두 비즈니스의 경험하고 되게 다르게 그러니까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 한 번도 안 해본 길이고 먼저 듣긴 했지만 경쟁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켓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무슨 마일스톤을 만들고 뭐저 매출 프로젝션, 뭐 프로핏 뭐 이런 계산해서 나올까 가면 사실 웃기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사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변칙이고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참고로 저는 투자할 때 프로핏 로스 무슨 매출 프로젝션 전혀 안 봅니다. 진짜 하나도 안 봅니다. 계속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래서 한 3번 만나고. 파일이 깨졌는지 안 열리는지. 제 걸로 할게.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게을르기도 하고 이게 숫자 보는 게 저는 경영 컨설팅 오래 하고 파이낸스만 했으니까 숫자 얼마나 지겹게 봤겠습니까? 근데 참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서로. 그다음에 제가 이 정부에서 주는 펀드 운영하는 회사 동문일스를 했었죠. 제가 동문 파트너스 전화드렸는데 되게 오지 않네. 그때 이것도 안 열리는데. 그치? 응? 깨진 것 같은데. 아니네? 네, 안 열려요.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는? 이것도 안 열리는데. 어떡하지? 제 PC를 예. 연결하면 돼? 연결하시죠. 네? 예. 됐네. 예. 이것도 뭐 똑같이 이니까. 한꺼번에 좀 아니 저장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쓰던 폼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숫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나가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들 지금 우리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하는 건 사실 테스트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돈 드는 게 아닐 경우도 꽤 있거든요. 해보고 마켓 있는 거 확인하고 또 없으면 또 튜닝 해보고 피벗까지 안 만들어요. 정 아니면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맞지 않나 그러는데 저는 낚시를 거의 평생에서 5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제가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데 안 받을 때 대부분 낚시하고 있을 때요. 근데 제가 보면은 낚시하는 시간 대비 잡는 거는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 경쟁하는 낚시. 근데 낚시는 보면은 혼자 가서 전혀 모르는 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배 타고 가면은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배가 딱 20대 경쟁에 나가가지고 선장이 내리라고 내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날씨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각종 이유로 잘 잡힐 때는 잘 잡혀요, 안 잡힐 때안 잡혀요. 근데 저는 가면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내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난 내리고 그리고 이게 쭉 봐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뭐 잡나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낚시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나 이게 포인트들을 감지해서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그걸 하면 되는데 전혀 생전 안 가본 예를 들어서 일본에 어디 갔다가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낚시를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도 처음이고 조류가 어떻게 하는지 대강은 알지만 그냥 담궈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플랜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사실 우리 이용해 대표님. 네네 대표님이 이영애 대표님이 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레어 케이스에 가까워요. 저도 게임 투자를 오래 하면서 이번에 투자하면 이번에 20억 정도 추가 투자하는데 10번째 투자예요. 같은 회사에 프로젝트 투자, 뭐 지분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쭉 10번째 투자를 해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거기는 굉장히 안심하고 해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투자를 하고 되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안 되면 좋은데 그런 거는 계속 마이스터로 서로 협의하면서 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얘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이 팀의 케이퍼빌리티라는 걸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투자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새는 워낙 창업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무턱대고 많이 생각 안 해보고 확 들어가는 것 같아는데 정말 그로스라는 걸 생각하려면 그로잉하는 섹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진짜 그로잉하는지 그로스가 있는지 그 전체 큰 섹터 중에 정말 어느 세그멘트가 그로잉하는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는 좀 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모범 답안이고 모범 케이스고요. 그 창업하는데 꼭 준비돼서 이렇게 뭐 자본가 지인들도 있고 또 워낙 그 경력을 많이 쌓으신 이런 분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생경 창업하고 이래야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망라해서 이렇게 그로스는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래서 보통 얘기하시는 이 두 분이 얘기하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많은 부분에 그게 또 먹혀요. 잘 아마 모르실 건데 저는 경영 컨설팅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회사 대표들을 또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 안에는 바이오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자 하고 있어요. 투자 자체로 보면 90년대 말 95년도부터 계속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30년 넘었나요?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일도 외국에서 더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산업 섹터로 보면 경영 컨설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뭐 바이오 분야까지 바이오 회사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노웨어 정도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지 정도만 깊이는 없지만 그 정도. 로켓이에요. 스타트업. 예. 이게 스타트업 창업이잖아요. 세우는 거거든요. 최고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로스가 바탕이 안 되면 사실은 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 엔젤부터 시작해서 커갈 때까지 돈으로 맞춰줘서 이렇게 리턴도 시켜주고 하면서 하는 모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제트 스타트업 보면은 비즈니스 커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요. 창업할 때는 이게 뭐 팔릴까 될까, 제품이 마무리될까, 서비스 런칭하면 어떤 반응이 요 정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 관리 요소들이 무지 많죠. 디프가 창업했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왜 수제 맥주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발효해서 해야 될까, 내가 한번 작게 해보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형이 흔히 저 주변에서 보는 여러 창업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 얘기 드립니다. 우리 그 1950년대 전후에 뭘 창업해도 사실 됐을 것 같아요. 경제가 무지막지하게 성장하니까 물자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외국에서 무슨 상품이 다 가져오면 풀기만 하면 뭐 수요가 엄청 났으니까요. 그런 시대의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업을
어떻게 어떤 포인트 접근해야 될까? 이제 여러 이제 우리 또 창업 성공 스토리 많이 왔잖아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 진짜 내 창업 세우는 성장시키에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근데 꼭 도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연히 막 지금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무슨 10가지 룰, 15가지 룰, 그리고 우리 서양에 있는 대기업들 얘기.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좋은 교과서예요. 제가 도원 같은 게 진짜 좋은 교과서인데. 예, 그래서 무슨 늦가 교련 참모까지 얘기 나오는데 과연 이런 교과서들 이런 것들 쫙 읽어보면 우리 성장 전략에서 진짜 도움이 될 거냐? 오늘 터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석세스라고 성공적인 이제 마일스톤 이런 것들을 되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키우는 택틱스는 뭐고 전략은 뭐고 그다음에 이제 쉐어홀더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이 대표님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사이먼트를 보면 뭐 그로스 세일즈, 피보팅, 하이어링까지 전부 진짜 그거 되게 진짜 이런 거. 근데 저희 이제 창업과 관련된 저 영화 투자 오래 했어요.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영화라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컨덴스된 컨텐츠로 해서 스토리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얘기들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시작돼서 드라마틱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분명히 그 산업이 누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그 시장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전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들이 그분들이 아주 영감도 뛰어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컴퓨터 산업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나 OS 뭐 이런 것들이 딱 필요하던 때 그걸 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타이밍, 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정말 기획해서 하느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로스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 섹터에 찾아가는 우리 리테일 얘기하면은 장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장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창업해서 그로스를 평탄하게 이루려면 그 섹터를 찾아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할까. 그래서 뭐 영화 보면 이런 얘기, 이게 스토리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하는 건 이거는 드라마고 실제로 뭐 조력자가 나타나서 역병을 딛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지만 사실은 either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마일스톤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쭉 가던가 아니면은 딱 거기서 대박 아이템을 잡아서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백상그룹이라고 있어요. 친구네 회사 중에 그 인조가죽 세계 1위 하는 회사예요. 그게 나이키랑 아디다스 이런 이거 만들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걔네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하사관제대에서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묘하게 그 조그만 공장 하나를 인조가죽 공장을 세워가지고 은행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돼서 군인 출신들이 또 우대 받아서 이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공장을 세웠는데 마침 세계 1위 하던 아사히카세라는 일본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퍼지면서 세계 1위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로잉하는 섹터를 정말 잘 찾아갔고 뭐 누가 가서 불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 이제 생산 시설을 익스펜드 하자마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조단위 매출하는 그룹이 됐죠. 조그만 그룹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뭐 창업을 빨리 해서 이런 창업가들을 반열에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한때 이제 잘 나가시던 분들이 있고요. 이천재 씨는 아직도 괜찮지만 대대적인 하조단위 매출 다 넘고 수십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로스만 쫓아갔는데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로스하고 관련 같이 묶고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과연 어떤 그 팩트에 포커를 둬가지고 우리가 그로스를 봐야 될 거냐.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 그로잉 하는 거 계속 그로잉 하려면 그로잉 섹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할 때 성장하는 산업이냐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팀의 케이퍼빌리티, 뭐 팀 이런 거 많이 보듯이 성장 산업이냐, 그러니까 뭐 글로벌라이즈 하시는 게 다 성장 얘기거든요. 마켓의 성장 얘기니까 그거들 확인을 좀 해라. 그다음에 그렇죠. 제가 잘 얘기하는 게 우리 역사가가 돼서는 안 된다. 또 통계학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사실 잘 못하는 게 그렇게 뭐 관련 없는 거 가지고 통계적으로 됐으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서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안심을 한다고요. 이거 두드리고 돌 두드려서 다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히스토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숫자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점쟁이 얘기라서 안 보는 것도 있지만 히스토리 얘기 들어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재미없어요. 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그로잉 할 수 있는 택틱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도 실전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광고하면서 택시 몇 개, 몇 개, 몇 개 하면서 분석하면서 이런 거지. 이거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기존의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거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연히 말 세팅하잖아요. 마일스톤 세팅하잖아요. 올해 매출이 뭐 3억이었으니까 내년에는 5억, 그 다음에는 10억, 그 중간에는 펀딩 얼마. 누가 못해요. 국내 학생이라도 패턴 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동사하지 마라. 그 진짜 말짱 도루묵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때는 사지선다형에서 골랐어요. 연필 굴리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굴려놓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고 또 한 번 더 굴려요. 그거죠. 마이스 해놓고 그걸 맞췄느니 못 맞추느니 뭐 하느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경쟁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런 짓 안 하고 진짜로 포커스할 때 포커스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건 중요한데 누구한테 맞냐 진짜 얘기해요. 저는 세월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세월호 때 죽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모범생들이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 다 했던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가판위에 나와서 있던 애들은 어쨌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었던 뭘 하고 있던 시간에 딴짓하다가 와서 살았어요.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내 아들 때는 그런 애가 됐으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자기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드백 받는 것도 너무 뭐 예의를 지키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번 해보고 내 판단을 해보고 그러려고 스타트업 하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다시 중복이 되지만 플랜 필요 없다. 가비지 셰프닝하고 씻어봤자 가비진 거예요. 가비진 가비지 아웃인데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셋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러니까 플랜이 어떻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일즈 만들어낸 세일즈 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정부 과제하면 뭐 결과물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sure real sales 이해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로스 텍스도 마찬가지인데 전 전략을 했으니까 전략 컨설턴트 했으니까 큰 전략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택틱스를 그 안에 집어넣더라도 사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크게 봐서 해야 되고 피봇은 every second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자마자 이혼할 생각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귀자마자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아니면 빠르게 한시라도 빠르게 1초라도 빠르게 다른 걸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스타트업이고 그게 에이지란 판단 방법이라서 프로덕트 많은 경우에 프로덕트는 또는 서비스 솔루션 그거 자체는 가장 중요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나 그로잉 마켓에서는 적어도
적어도 그로잉 마켓에서는 그래요. 마켓에서 그로스를 시행하는 게 없고 그 하이어링 얘기는 사람이 세일스 만들어내고 그로스 만들어내고 진짜 맞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7번 또 하나 7번 얘기는 저는 머니가 그로스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영 대표는 투자자하고 다 같이 가서 시작해서 또 인재부터 시작해서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광고가 그 인지도를 높여주고 브랜드 효과가 또 신뢰도를 높여주니까 이 생태계 내에서 비즈니스가 생각대로 워킹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돈질해서 그로스를 만드는 건 분명히 있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하기 쉽지가 않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작은 회사들은 내가 무슨 M&A를 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전략이 분명히 있는 얘기예요. 상속영지 이런 곳에서 잘 정리를 해놨고 M&A라는 게 중요한 오가닉 그로스 말고 인오가닉 그로스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도구예요. 활용 도구예요. M&A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뭐 기술력이 좋은 팀을 아예 데려오는 거, 또 회사를 사버리는 이런 것들 스타트업 사실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 막 직방다방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M&A를 뭐 동종산업 M&A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하는 M&A든 간에 뭐 이런 뭐 유형 분류 어쨌든 간에 그를 성장의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사업 부문을 가져오는 것, 솔루션을 가져오는 거든지 그런 마케팅 툴만 받아오는 거든지 꼭 회사 단위의 M&A가 아니더라도 성장 툴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대기업이나 뭐 상장회사 뭐 이런 데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명심하고 그리고 M&A는 돈 가지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들은 게 많아요. 또 멘토들이 뭐 별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솔루션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모든 비즈니스는 컨트랙트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투자할 때 굉장히 답답한 게 요새는 상환준원 우선주자시피 비싸잖아요. 투자 계약서 다 똑같아요. 큰 회사든지 작은 회사든지 컨텐츠 회사든지 패션 회사든지 거의 틀이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그래요? 투자 계약서인데 말수는 다 틀릴 수 있고 실제로 그만큼 변형을 싫어하고 투자자들이 그리고 한번 고착돼 버리면은 바꿀 수 없는 그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양자 합의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넣든가 얼마든지 계약에 의해서 비즈니스나 텀즈 컨트를 정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관용적으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성장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시도해보고 피보팅하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는 그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거 이거랑 일치된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모든 계약이나 투자를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